안녕하십니까. 경범입니다. 지금 이란 전쟁, 이란 전쟁을 두고, 좌파 언론들에서는, 미국의 패권이 다했다. 이제는 남은 거는, 중국의, 우길승천. 심지어는 이 모든 것을 계획한 건 중국이다. 그래서 중국과 이란, 그리고 심지어는 러시아의 승리로 이 상황을 정의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게 지금 사람들이 되게 헷갈려 할 것 같아요. 이게 좀 뭐가 맞는 얘기인가? 미국은 그러면 왜 쓸데없이 돈 써가면서 힘 써가면서 자신의 패권을 내려놓는 것인가?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거나 또는 한탄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특히 미국을 좀 약간 좀 우호적으로 생각했던 나라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환멸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트럼프에 대해서 오히려 좀 서운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충근 박사님도 그렇지만 지금 상황을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분들과 함께 저도 좀 이 상황을 좀 제대로 말씀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5월달이 됐지만 이제 어제 제가 이제 노동절이라 그래가지고 그 삼성 노조 그리고 이제 SK 노조에 대한 정확한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5월에는 여러 가지 좀 분수령이 되겠다. 국제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대한민국으로도 그렇고 모든 것이 좀 분수령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정리하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일단 이란 전쟁의 나비 효과 200년 미국 패권의 시대가 왔다라고 제가 이제 썸네일에 썼는데 너무나 어떻게 보면 좀 반대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어떻게 보면 제가 하는 얘기가 맞느냐 아니면 한국 언론에서 하고 있는 얘기가 맞느냐 이렇게 헷갈려 하실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현상을 보자. 문구를 보지 말고 현상을 보자. 그리고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자. 이런 말씀을 늘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밑의 이해관계, 본부장이 말한다에서도 제가 책의 소제목으로도 그리고 책 중에서도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 물밑의 이해관계. 결국은 누가 진짜 이익을 보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를 좀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지금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무튼 이란 전쟁을 통해서 중국이 이득을 봤다라고 말씀을 하는 언론들이 많은데 이란 전쟁은 중국의 숨통을 끊기 위해서 시작한 전쟁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득을 볼 수가 없어요. 중국이 만약에 이란 전쟁을 통해서 이득을 봤다고 한다는 것을 미국의 힘이 약해졌다 또는 근거로 되는 것이 토마호크를 거의 다 썼다. 그래서 대만 전쟁을 시작하면은 미국은 쓸 미사일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미국이 힘이 빠졌다는 얘기를 하는데 전쟁이라는 것은 미사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은 석유로 하는 거예요. 석유. 그러니까 일본이 그리고 독일이 전쟁을 진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석유길이 막혔기 때문인 거죠. 일본이 이제 석유를 쓰기 위해서 동남아로 진출해서 석유라는 부분들을 획득을 하고 또 그 부분을 통해서 미국에 대항하려고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동남아에 있는 석유를 다 불살라 버렸어요, 미국이. 동남아에 있는 석유 제조 시설을 다 불살라 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아시겠지만 남산에 있는 소나무 송진을 빼고 별 짓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랬던 이유가 동남아에 있는 석유마저도 다 불살라 버렸기 때문이에요. 원래 이 전쟁을 일으키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미국이 중국에서 일본이 나가라. 중국은 미국의 영향권이니까 중국에서 일본이 철수해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미국이 1940년 정도 됐을까요? 그때죠. 중일 전쟁할 때 39년에 전면적으로 미국 석유를 그 일본에 수출을 금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때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굴복을 하면 우리는 이제 영원히 미국의 석유에 이제 잡혀서 영원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 뭐랄까 자괴감이 들기 시작하면서 일본 육군하고 해군이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국가가 군국주의로 하고 팽창을 해야지만 자기들의 목소리가 커지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 뭐 관료라든지 일본 관료라든지 일본의 어떤 그 소위 얘기해서 이제 온건파라 그러죠. 협상파 이런 온건파나 협상파들이 득세하는 것보다 자기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권력을 놓지 않는 방향을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은 전쟁을 하자. 그래서 미국이 뭐 석유를 주든지 말든지 동남아에 있는 석유로 가서 우리가 그걸 획득함으로써 결국은 우리가 군국주의 길로 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결국은 그 모티브에는 뭐가 있었냐면 석유가 있었던 거야. 석유. 이 상황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히틀러가 러시아를 굳이 왜 침공을 했냐 이 얘기도 많이 많잖아요. 아니 프랑스를 6주 만에 점령을 했고 서유럽을 거의 다 한 달 안에 다 점령을 했으면 굳이 러시아를 점령 안 해도 유럽은 끝나는데 뭐하러 그렇게 하냐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독일도 똑같아요. 독일도 석유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석유를. 그러니까 미국이 전면적인 봉쇄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영국하고 미국이 전면적인 봉쇄를 해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독일로 들어가는 석유가 끊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유럽 안에는 석유 나올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프랑스고 저기 네덜란드고 뭐 이런 거 다 해봐야 솔직히 실익이 없어. 거기 점령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솔직히 사람만 사는데. 유럽 안에서는 먹을 게 없어요. 어차피 히틀러가 유럽을 다 점령한다 하더라도 그 점령한 국민들 먹여 살려야 되고 그 국민들한테 생산 수단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자원도 없는 그런 나라들이 먹고 살게 하려면 결국은 대외적인 무역이 일어나든지 또는 대외적인 식민지를 개척해야 되는데 전쟁이 일어나 버리니까 프랑스고 뭐고 간에 다 올스톱이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독일이 생각할 땐 되게 아노미가 온 게 뭐냐면 우리가 솔직히 호의호식 하려고 점령을 했는데 점령을 하고 나니까 먹을 게 없더라 이거야. 그리고 이걸 어떻게 뭐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게 기본적으로 프랑스를 점령해 보니까 프랑스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 이 유지를 하려고 하니까 행정력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은 그 프랑스와 독일 전체를 다 함께 관리할 수 있는 행정 능력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프랑스를 접수를 해버리니까 독일 입장에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버든이 엄청나게 올라온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뭐냐면 에너지인 거예요, 에너지. 에너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럼 뭐 서유럽 다 먹었으니까 끝난 거 아니냐, 독일, 러시아를 뭐 침략하냐 그러는데 독소 전쟁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석유예요. 석유를 끌어오려고 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게 되고 그리고 폴란드, 여기 폴란드가 우리가 루마니아 있죠, 루마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쪽으로 루마니아에 석유가 있어. 루마니아에. 그러니까 루마니아네 뭐네 이런 나라들이 다 어떻게 보면 다 소련 영향력이란 말이지. 왜? 독일하고 소련하고 불가침 조약을 맺으면서 폴란드도 나눠 먹고 루마니아, 체코 이런 데는 다 러시아한테 양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석유가 그나마 있는 데가 루마니아야.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런 데. 근데 이런 데 다 러시아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탈린은 벌써 이미 알짜를 다 먹은 거야. 그러니까 히틀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헛거를 먹었네 이런 생각이 든 거. 헛거. 그러니까 1940년을 넘어가면요. 1940년을 넘어가면 이미 전 세계는 석유 영향권이에요. 그리고 석유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국가의 부가 결정이 되는 거지, 나라의 영토가 넓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닌 시대가 돼버렸던 거야. 그런 상황이 돼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영토가 넓어도
석유가 없으면 말짱 꽝인 거야, 그땐.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부분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20세기는 석유의 시대라는 것이 그냥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석유가 없으면, 석유가 없으면 나라 자체의 존립이 불가능한 그런 시대가 돼 있는 상태인데, 아니 중국이 베네수엘라하고 이란에서 싸게 석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상황을 완전히 망쳐버린 게 지금 미국인데, 중국이 무슨 수로 전쟁을 일으키냔 말이에요. 보세요. 독일이 얼마나 많은 신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B1, B2, 뭐야, 지금 그 말고 V, 그 B1, B2 있잖아요. 전략 미사일, 그거 런던에다 막 쏟아붓고, 거기다가 Mi-26이라고 그래서 이제 당시로 최초의 제트기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전쟁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냐면, 당시만 해도 플로펠러기밖에 없었던 시절인데, 그때 제트기를 만들었어요. Mi-26이라고 있어요. 메사추세츠 26인가? 뭐, 아무튼, Mi-26이라는 게 있어. 예. 그래서, Mi-26이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B1, B2, 전략 미사일. 예.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탄이죠? 이거를 지금 독일 애들이 만든 거야. 우리가 생각할 때 신무기가 있으면 당연히 신무기를 가진 쪽이 이긴다고 생각하죠. 근데 전쟁이라는 것은 물량전이에요. 물량전. 예. 우리가 속에 석유가 없으면은 차가 한 발짝도 못 움직여. 전쟁이라는 거는 폭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뭘로 끝나는 거냐면 점령으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군대를 갔다 오면 알겠지만 우리가 매일 훈련하는 게 뭐예요? 점령전이에요. 점령전. 어디를 점령해라. 누구누구는 어디를 점령해라. 이 군대에서 보병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요,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야, 고지를. 이걸 점령을 하지 않으면은,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야. 근데 그 점령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석유예요. 네. 그리고 무슨 우리 비행기니 뭐니 공중전 이런 거 다 석유란 말이야. 그래서 독일이고 일본이고 제 아무리 인구가 1억이네 뭐네 뭔 다 점령했네 뭐네 다 필요 없는 개소리예요. 인구 14억이면 뭐 하냐고. 기계를 못 굴리는데. 다 대포밥 되는 거야. 그냥 인구 14억 죽이는 거 간단해요. 금방 죽어. 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중국이 이란 전쟁을 통해서 이득을 보고 그리고 미국을 앞질 수 있는 절호의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데, 그런 정말 하늘을 보면서 달을 못 보는 어제 보름달 떴죠? 하늘을 보면서 달을 못 보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참 답답한 거죠. 중국은 지금 뭘 잃었냐면 미사일 몇 개를 아낀 게 아니라 석유가 나올 구멍을 잃은 거예요. 예, 석유가 나올 구멍을 잃은 겁니다. 정말 이게 무서운 상황이에요. 무서운 상황. 그러니까 중국이 안정적으로 석유를 얻기 위해서 베네수엘라하고 이란에 공작을 펼치고 거기에다가 뭔가를 심어 놓은 거를 몇십 년 만에 공을 들여 놓은 거를 다 며칠 만에 지금 박살을 내는 거야. 다 며칠 만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되게 허무한 거야. 되게 시진핑이 들어와가지고 베네수엘라하고 이란하고 공을 들여 놓은 거잖아요. 그거를 지금 미국이 지금 몇 달 됐어요. 몇 달. 올해 돼가지고 지금 1월 달부터 마두로 잡아가서 베네수엘라 접수했죠. 그 다음에 이란 지금 3월 맞죠? 3월 2일인가요? 3월 1일인가요? 그때 점령했죠. 전쟁 시작했죠. 이러면서 지금 중국은 안정적인 석유를 가져올 수 없는 상태, 즉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대만을 점령한다? 뭘로 점령할 건데? 석유가 있어야지 점령을 하지. 석유가 있어야 점령을 하지. 뭘로 점령을 하냐고. 더더군다나 대만한테는 미사일만 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 뭐가 가야 될 거 아니야. 자기 나라 영토를 점령을 해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군대라는 것은 점령을 해야 되는 거야. 점령을. 근데 미국은 영토적인 야심이 없어. 어느 나라를 점령할 필요가 없다고. 근데 중국은
점령할 필요가 있는 나라야. 예.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전쟁을 하려면요, 이 전쟁이라는 것도 국내전이 있고 국외전이 있어요. 중국같이 큰 나라는요, 그 내부적인 단속을 하기 위해서도 석유가 되게 필요한 거지. 티벳이라든지 신장 위구르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지금 현재 잡아놓고 자기네 땅으로 지금 굴복시켜 놓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 점령군이라고. 그러면 그 점령군이 유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석유가 필요한 거야. 대만을 잡수하려면 석유가 필요한 거야. 현재를 유지하는 것도 석유가 필요하고, 그리고 대만이 2027년에 하려고 했던, 대만이 아니다. 중국이 2027년에 하려고 했던 대만 침공. 이것도 석유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없는데 어떻게 중국이 더 유리해지냐는 거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연필이 없는데 어떻게 글씨를 쓰냐고. 응? 우리가 내 머릿속에서 아무리 뭘 한들, 내가 시험지에다 글을 쓰려면 연필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연필이 없는데 어떻게 글을 써? 어떻게 답안지를 쓰냔 말이야.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야. 응? 아무리 공부를 잘하면 뭐야, 연필이 없는데. 세상에 이거보다 더 정확한 비유가 어디 있어요? 정답을 쓰려는데 연필에 손가락으로 혈서를 쓰나? 지금 혈서를 써야 될 상황인 게 중국이야, 지금. 응?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학생한테 연필이 없다. 중국한테 석유가 없는 거는 학생한테 연필이 없다. 이걸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올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란하고 베네수엘라가 이 모양이 된 거는 정확하게 미국이 토마호크 미사일이 한 대도 없네 마네 이런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눈을 딴 데로 지금 정신을 분산시킬 것이 아니라,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국이 지금 미사일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국이 석유가 없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예. 미국한테 석유는 넘쳐 흘러. 솔직히 미국이 미사일이 없으면 또 어때? 막말로. 미사일이 없으면 어때요? 그리고 미사일이라는 것이 미국이 한 나라가, 그거 만들려면요, 몇 개월 안에 다 만들어요, 다시. 응? 돈이 없지 미사일이 없어? 응? 돈이 없지 미사일이 없냐고. 그리고 석유는요, 돈만 있다고 해서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야. 전략물자라고, 석유는. 석유는 전략물자예요. 오죽했으면 석유를 달러로만 결제하게 만들어 놨겠어. 달러로만 결제해 놨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미국의 승인 없이는 석유를 살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간단한 국제정치를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해요? 전 이해를 못하겠어. 그냥 20세기는요, 하고 21세기는요, 그냥 석유예요. 그리고 달러는 뭐냐면, 바로 미국의 승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달러 결제 시스템이란 것은, 너네들이 지구상에서 뭔가를 사먹고 쓰려면은, 미국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미국의 승인이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물자가 바로 석유고, 그 석유가 없으면 지금 인류 문명은 단 하루도 돌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다는 것을 이번에 미국이 이란 전쟁을 통해서 중국한테 바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 드리려고 영상 올렸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려면 본부장이 말한다. 꼭 읽어보시고, 그 다음 청년의 유료 구독 당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